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들 비슷한 말을 합니다. 진짜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는 나도 인생이 바뀔 거라고. 하지만 이제 이 말은 틀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열심히 해도 방향이 틀려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올바른 방향이어도 늦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온라인 사업으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삶이 바뀌는 정도의 돈을 벌고 싶은데 아직도 시작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올바른 방향을 알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시점이 곧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꿀 만한 그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투자를 크게 성공한다거나 사업을 성공하는 거죠.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혹은 그냥 누군가의 일을 하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저축만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투자 성공과 사업 성공이 일반인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회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마 적금조차 하지 못하고 기회조차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한 5년 정도 온라인 사업을 해왔는데 이제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다 싶었던 모든 것들은 다 한 번씩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수많은 경험과 실패를 겪었었고 이제는 이제 이렇게 우상향하는 온라인 사업으로 자리가 잡힌 지 꽤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건강식품 도매업과 함께 온라인 사업을 병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수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정말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전략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봐왔지만 이제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미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알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았고 시도할 사람들은 다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소수만, 극소수만 살아남았고 또 극소수만 살아남을 거고 그리고 이 소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수익들이 다 이 소수에게 가겠죠. 자, 그래서 이 앞으로 이 기회의 문이라는 거를 뚫기가 정말 어려울 텐데 왜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플랫폼 변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고 계신 분들은 느끼고 있으실 겁니다. 지각 변동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유튜브 쇼핑이 나온 지는 지금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쿠팡과 손을 잡아가지고 엄청난 매출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플러스 스토어라는 것을 만들고 멤버십을 넷플릭스랑 협업을 하는 등으로 엄청나게 개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쇼핑을 엄청나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쇼츠가 나온 지는 사실 또 얼마 안 됐죠. 근데 이 네이버는 이 쇼츠라는 것을 따라하기 위해서 클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컨텐츠와 플랫폼 변화가 상승 곡선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한 변화가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정해지는 이 커머스의 메커니즘이 앞으로 이 방향으로 그냥 고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커머스. 자, 커머스라는 건 쉽게 말해서 물건을 이제 판매하는 걸 말하죠. 제품을 판매하는 걸 말하는데 쇼핑 사이트에 직접 들어와서 고객이 검색하고 구매를 하는 건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가장 많이 시간을 활용하는 건 SNS죠. 이 SNS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이 직접 찾는 게 아니라 이 SNS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만든 이 커머스가 장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모든 플랫폼은 이러한 조합에 집중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당연히 그러면 이 시장은 이제 더욱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도 그냥 판매면 판매만 하시는 분들, 유튜브면 그냥 유튜브, 협찬이나 공동구매를 잘 하시는 분은 인스타, 뭐 인스타면 인스타, 그냥 여기에 이제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아마 절대적으로 도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항상 브랜딩하고 커머스를 결합하는 이 시장을 빨리 공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러한 커머스 메커니즘의 엄청난 변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바쁘고 삶이 지치고 그런다면 우리가 지쳐도 SNS를 하죠. 우리가 그냥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그 시간만큼을 생산하는 시간으로 변환을 시켜서 우리가 브랜딩을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변화의 패러다임을 놓쳐버린다면 이제 나중에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끊임없이 투자한다고 해도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렇게 SNS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서 생산을 하고 자리를 미리 차지한 이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브랜딩하고 커머스의 시너지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10분이라도 아니면 하루 5분 정도라도 무언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위치로 좀 가야 되고 이제 그냥 별거 아닌 물건이라도 내가 구매를 하는 입장보다는 판매를 하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플랫폼이 이제 완벽하게 변화가 되고 자리를 잡으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변화의 시점인 앞으로의 1년에서 2년 정도가 우리가 이제 추월 차선을 탈 수 있는지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AI죠.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정말 많습니다. 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똑똑한 사람과 멍청한 사람 이렇게 그냥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게 아니라 AI를 쓸 수 있는 사람과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AI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AI를 쓰는 사람은 시간과 결과물을 내가 직접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AI 하나로 인간은 24시간이 주어지는 사람과 100시간, 200시간이 주어지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AI로 대체될 수 있는 직원들이 있는 회사가 있죠. 당연히 직업을 잃게 되겠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혼자서 직업을 잃은 수십 명을 가진 회사처럼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업에서 AI를 통해 구조조정된 사람들이 많다는 건 반대로 얘기해서 그 구조조정된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 AI 전문가가 있다는 거고, 그 AI 전문가 한 명이 수십 명의 역할을 한다는 게 되겠죠.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을 그냥 일자리를 잃고 있다라는 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조기 퇴직을 할 수밖에 없을 때 다른 사람은 이 모든 돈을 휩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서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약 1년에서 한 2년 정도가 지나버리면은 AI 자체가 초보자들은 손도 못 대는 수준까지 올라왔을 거고, 그때의 격차는 이제 아무리 열심히 배운다고 해도 따라가기가 좀 힘든 경지에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AI를 쓰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블로그 하나에 몇 시간을 쓰고 영상 제작에 며칠을 쓰고 상품 설명을 만드는 거에 하루 정도 걸리는 이런 사람들과의 격차는 복리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좁혀지지 않는 수준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사업은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똑똑하게 AI를 활용하느냐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본능적으로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 필요 없는 본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가짜 거부감으로 인해서 평생을 그냥 AI가 나를 대체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을 바꾸는 시발점으로 만들지는 이제 여러분이 정하셔야겠죠.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이 강력한 경쟁자들로 인해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될 시장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초보자들은 가장 먼저 경쟁 강도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어떤 걸 생각을 하냐면, 1차원적으로 경쟁자가 많아지면 단순히 그냥 내 물건이 안 팔리는 걸로만 인지를 합니다. 왜? 그냥 공급이 많아지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 당연히 물건이 안 팔리는 건 일반적인 사실이죠. 그냥 공급이 많으면 경쟁이 많아지고 레드오션이 된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경쟁자가 많아진다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는 공급이 많아진다는 건 내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기 위한 이 광고가 많아진다는 이야기고, 이 광고가 많아지면 광고 단가가 올라가니까 내가 물건을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라 돈이 없는 내가 물건을 팔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경쟁자가 강력해지고 많아지면 1차적으로 내 물건이 안 팔린다가 아니라 마케팅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경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진입 비용하고 시장으로 진입하는 비용하고 마케팅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아질 거기 때문이죠. 자,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AI로 인해서 누구나 기업 정도의 수준을 운영할 수 있는 경지가 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몇 년 전에 초보 일반인들하고의 경쟁이 아니라 기업 수준의 일반인들하고 경쟁을 하는 구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기업,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을 운영하는 지출에 있어서 보다 일반 판매자보다는 자유롭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 광고비, 시장 진입 비용 이런 거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많이 비어있는 부분이 많아서 공략할 만한 시장이 많습니다. 근데 이 시장을 아직도 누군가가 계속해서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자리를 잡아놓고 브랜딩을 스스로 하는 능력을 갖춘다면은 아무리 광고 단가가 올라가든 시장 진입 비용이 올라가든 간에 이 사람들에게 내 물건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브랜딩이 되어 있으면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 없이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거게 되겠죠. 그러면 이 팬들이 존재하는 이상 광고비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나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게 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광고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AI가 엄청나게 발전했을 때 그때의 대처하는 거하고는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의 가치의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시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든 사람하고 자리가 없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는 다른 누군가가 AI를 써서 브랜드를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영상 콘텐츠를 하루에 몇 개를 올리고 블로그를 자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이제 기다려주지가 않습니다. 앞으로의 격차는 점점 커질 것이고 이 정보 격차가 커지면 결국에는 21세기의 이 정보 격차는 바로 빈부격차가 되는데 이 간극은 점점 좁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그냥 사업 아이템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내 수입과 내 삶을 좌우할 중요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누군가가 주는 월급을 받는 걸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세계의 흐름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에 대해서 한번 이 정권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온라인 판매, 온라인 시장에 왜 빨리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댓글에는 항상 제가 고정 댓글로 전자책, 무료 위탁 판매 전자책을 받을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링크를 남겨놓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 링크에 들어오셔서 여러가지 정보를 공유 받으시고 또 무료 전자책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